산나물은 특히 이제 섬유질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유도 우리 몸에 굉장히 이제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좀 조금만 지나면 이게 질겨진다는 그런 그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물들의 특성상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나물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나물들은 쓴맛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성분들은, 어떤 나물들은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떫은 맛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그 젊은이들은 그런 맛에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산채에는 우리 인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타민이나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몸에는 이로운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그래도 좀 건강하게 생겼죠? 네? 건강하게 생겼죠? 네. 저도 70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야, 저는 진짜 몸을 함부로 굴리는데, 예, 술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애써 놀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는데도 저는 아직까지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기 때문에 피곤함을 몰라요. 근데 그걸 제가 곰곰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거든요. 야,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보다도 술을 더 많이 먹어. 일도 하면은 저는 한 번 하면 그냥 아주 빡세게 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래도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곰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또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이유 찾는다면 봄에 삼나물을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저는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말을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봄에 우리 주변에 산나물, 들나물도 봄에 많잖아요. 저기 좀 많이 좀 드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양리 효과를 많이 좀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채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나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알카로이드, 그다음에 알데히드 이런 항암, 항염, 항산화 효과, 보통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채에서도 두릅이나 엄나무순이나 그다음에 또 뭐죠? 오가피순이나 그다음에 눈개숙마 이런 애들이 사포닌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포닌 성분은 항염, 항암, 항산화 이런 효과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나물은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민속 채소 우리 선조들부터 많이 애용했던 그런 나물들이고 어떤 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기는 잃지 않고 좀 꾸준하게 앞으로도 수요가 발생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제가 재배를 해보면서 느꼈던 나물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보시고 나는 이 나물이 좀 끌린다 하면 그 나물을 좀 재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심사숙고를 많이 하시되 그러니까 검토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다 싶다 그런다면은 일단 좀 볼륨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조금씩 하시면은 거기에 손만 많이 들어가고 양을 갖다가 좀 많이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산마늘이 한 2,000평 정도 돼요. 산마늘이 2,000평 되면은 이제 아는 분들은 2,000평을 뽑고 뭐하면 어떻게 하지? 그 따고 어떻게 하는데 산마늘은 자연 그대로 재배가 가능해요. 풀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풀하고 같이 키워요.
자연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산마늘은 이제 좀 있으면은 한 7월 지금 6월이죠. 다음 달이면 얘들은 이제 잠자로 들어가요. 그 이제 위에 이제 풀들이 쩔어 있어요. 이런 풀들이 쩔어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그 예초로 바짝 잘라줘요. 풀들을. 잘라주면 그 이제 풀들이 이제 또 퇴비가 돼. 퇴비가 되고 이제 내년 봄에 산마늘이 제일 먼저 올라와. 다른 풀보다도 제일 먼저 올라와. 그때 딱 보면은 천지가 다 산마늘만 갖고 해요. 그럼 이제 뭐 채취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산마늘 밭에는 진짜 퇴비 안 해요. 퇴비 절대 안 씁니다. 퇴비 안 한다는 건 화학 비료 뭐 이런 거 절대 안 줘. 제초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도 제초제를 안 해요. 그냥 예초기 가지고 주변 한두 번 깎아주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뜰가루 짜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채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인력을 씁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한 2,000평 정도. 2,000평 정도의 엄나무하고 이런 뭐 두릅나무. 제가 한다면 저는 한 3가지 나무 정도. 오가피, 두릅, 엄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를 같이 한다면 하나당 한 1,000평 이상씩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 볼륨은 그 정도로 가지고 가셔야 그래도 그 3가지만 하더라도 내가 노후에 크게 힘들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소득이 보전이 되지 양을 아까 이제 적게 하면은 진짜 몸만 고생된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개숙마는 재배가 용이하고 평당 생산량이 많고 가격도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눈개숙마에 대해서 너무 우리 소비자들이 모르다 보니까 판로에 굉장히 지장이 많았던 나물이 이 눈개숙마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눈개숙 많이 알다 보니까 눈개숙마에 대해서 많이 좀 구매를 해요. 그다음에 산마늘,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장아찌로서 상품성이 가장 높고 쌈채소로도 아주 굉장히 이제 좀 인기가 좋은 나물인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을 작게 한다면은 그게 채취하고 이런데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나물이 산마늘입니다. 그 구지깽이 나물은 신앙보다 맛이 뛰어나고 이제 그것도 경관용으로 이거 적합을 해요. 적합한데 예전도 이제 공무리 생각을 저도 해보니까 노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하계에는 좀 풀과제로 게 용이하지 않고 그 하우스 좀 차광해가지고 하우스에서 재배를 갖다가 하면 좀 긴 기간 동안 뭐 한 5-6차례까지 채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데 일반 노지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다음에 곰치, 곤드레 얘들은 대중성이 굉장히 높은 산채인데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시설로 한번 재배를 한다면은 크게 판매는 문제가 없을 정도.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수리 재배가 용이하고 맛도 좋아서 이제 관심 산채 중에 하나입니다. 어수리 잘 안 들어보셨죠? 네. 어수리는 그 어자가 들어가서 아마 그렇겠죠. 그 옛날에 임금님 상에 신상이 됐다고 이렇게 알려진 나물입니다. 이 어수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우리 청양에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화자.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그 나물 그 향도 특별히 하나 갖고 있고 뿌리까지도 우리 뭐 쓴박이나 꼬들배기처럼 뿌리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애가 이 영화자이기 때문에 얘도 좀 메리트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도 아직까지 우리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근데 향후에는 이런 나무들이 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엄나무와 두릅순 참 대중적으로 우리가 봄에 팔 때 가장 인기 있는 나물 중에 하나가 그 두릅나무순이에요. 두릅나무, 그 다음에 엄나무순. 두릅나무는 봄에 어쨌든 굉장히 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청양 지역도 이제 나름대로 그 정도 한 2, 3만 원 정도 받으면은
가격도 뭐 나쁘지는 않고 뭐 경매에 보내더라도 한 2, 3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로 따지면 스테인리스라고 얘기할까요? 걔들이 두릅나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릅나무 순을 먹으면서 조금 쌉싸름 맛 있는 거 뭐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엄나무 순을 이제 찾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다음에 오가피하고 이제 다래순. 나무에서 나는 그 산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가피하고 다래순인데, 근데 다래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소한 맛도 있고 담백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데, 근데 문제는 워낙 그 양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다래순이고요. 오가피가 제가 해보니까 의외로 메리트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얘들은 습에 굉장히 강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에 크게 관계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릅나무나 엄나무나 그다음에 삼주 가죽나무나 이런 애들은 습에 굉장히 민감해요. 얘들은. 근데 오가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범으로 한번 해봤어요. 엄나무 심어는 한 1000평 정도의 엄나무 심었는데 가운데 배수가 안 돼가지고 한 해 가운데 한 500그루 정도가 몰살당했어. 그 자리에 혹시 오가피는 살까 해가지고 제가 20그루를 갖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봤어요. 근데 20그루 중에 그것도 늦게 심었거든요. 거의 5월 중순 다 돼가지고 심었어요. 그것도 다른 데 심고 남은 거 잔챙이를 심었는데 20그루가 다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가피는 습이 강하구나.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고 보니까 유튜브나 책 잡으니까 진짜 한번 보세요. 오가피 오면은 습이 강하다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자, 두 번째는 한 그루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5년 됐을 때, 5년 키웠을 때 두릅나무 5년 키우고 엄나무 5년 키우고 했을 때 한 그루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세 가지 나무 중에 제일 많다. 낮게 키우기 위해서는 전지를 언제 해야 되느냐? 2월달에 해야 되더라고요. 2월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 2월달에 했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굵기가 제가 손이 좀 자꾸 가릅니다만은 제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로 올라와요. 저기 그 순이. 예전에 나무 있으면 나무 옆에서 이렇게 꺾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서 갈다 보니까 한참 꺾어야 300g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굵게 나오고 또 저기 한 3년만 키워. 제가 지금 제가 3년 됐거든요. 3년 키웠는데도 엄청 이렇게 벌려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팔로로 있을까? 예, 좋아해. 홍판장에 경매하는데도 문제였고, 우리 이런 그 축제를 판매하는데도 크게 문제였고, 가격도 괜찮게 받아요. 또 재배하는 게 굉장히 편하니까, 용이하니까 채취하는 것도 용이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더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 차원에서 한번 드리면, 오가피들은 굉장히 독특한 애들이에요. 우리 그 엄나무 같은 경우 새로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전질하면 그 옆에서 이제 그 새로 새 순이 올라옵니다. 이제 신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렇게 전질을 했다 그러면 어떤 줄기에서는 이제 하나만 올라오는 애 있고 어떤 애들 2개 올라오고 어떤 가지는 3개 올라오고 그래요. 많이 올라오면 한 3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로 이제 새로 신초가 올라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얘들은 우리 엄나무나 다른 것들은 다른 식물들은 대부분 식물들은. 근데 오가피 있잖아요. 오가피는 이제 봄에 그 새로 이제 뭐 땅에서든 옆에 죽이든 이렇게 올라와 한 이만큼 올라와요. 한 20cm, 30cm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꺾어서 나물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신초가 꺾이잖아요. 꺾이는 부분에서 걔들이 옆에서 3가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신초에서 또 신초가 올라온 애들이 이 오가피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 했을 때는
강전지를 하시고 강전지라는 게 이제 강하게 전지를 갖다가 다 잘릴 거라고 이미 크니까 다 잘려나가고 강하게 전지를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니 해도 이제 그 일손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 지점인데 저도 봄이 되면은 인건비로 굉장히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은 좀 인건비를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배 면적이 많은 저기 그 규모가 있는 분들은 아예 규모를 좀 늘려서 가는 방법, 사람들 쓰는 방법 아니면은 내가 직접 하면은 가능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엄나무나 그 다음에 두릅이나 오가피 이런 나무 순채를 재배하면 그래도 이제 좀 손이 덜 가니까요. 한 나무 순채를 한다면은 한 3,000평까지는 뭐 혼자 또는 부부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한철이니까요. 한철. 전지할 때하고 순딸 때 중인데 아마 부부하면 3,000평이면 충분히 아마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하여튼 얘들은 다른 사체도 마찬가지로 재배 같은 관리가 좀 용이하고요. 병충해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10년 넘게 농약을 재배하면서 뭐 농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네, 농약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농약수마 같은 경우는 뭐 생명력도 어느 정도 좀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고 잘 자라는데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영양 특히 영양 같은 거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계숙마를 한번 시범적으로 엄나무를 가시 없는 엄나무로 하니까 민엄나무로 하니까 한 2m 간격으로 심고 그 사이에다가 동계숙마를 시범적으로 좀 심어봤어요. 그냥 엄나무가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얘들이 엄나무하고 어떻게 잘 자랄까? 그래서 동계숙마를 그 엄나무하고 같이 심었더니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더 잘 되더라고요. 그 동계숙마 따로 심은 애들보다 더 잘 자라. 얘가 엄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능계숙마도 영양분이 필요하고 엄나무도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네, 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참중나무 밑에 제가 능계숙마를 심었어요. 참중나무 밑에다가 아까 참나무를 엄청나게 했는데 근데 한 몇 대 동안은 능계숙마도 참중나무 밑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는 능계숙마가 좀 비리비리해.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참중나무한테 영양분을 다 뺏기는 거야 애들이. 그래 참중나무는 그 심근성이 아니에요. 얘들이 그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 깊이 들어가도 깊이 있는 애들을 갖다가 지가 빨아먹어야 되는데 능계숙마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엄나무는 좀 더 두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심근성이 뿌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 옆에 영양분이 없으면 밑에 내려가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걔들하고 능계숙마하고 경쟁을 많이 안 해. 회장님, 그 엄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거기다 능계숙마를 심으면 엄나무가 자꾸 번식을 하잖아요, 옆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엄나무는 네. 엄나무는 그렇게 번식 안 합니다. 네. 두릅이 그러지. 네. 두릅 참주. 엄나무도 여기서 자꾸 뿌리 번식해가지고. 그렇게 안 가요. 두릅이만. 예,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안 가요? 예, 그렇게 절대 안 갑니다. 몇 개씩 나오긴 나오는데 몇 개 나와야 그 옆구리에서 나오지 한 50cm, 1m 떨어져 이러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릅나무하고는 절대 안 된다. 예, 여기서 같이 재배가 안 되고 엄나무는 가능하다. 그리고 오가피하고도 가능하다. 예. 이제 저도
엄나무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이제 가시 없는 엄나무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릅 같은 경우 그 가시가 있잖아요, 애들도 두릅도. 그리고 엄나무도 가시 있는 엄나무는 안 되고. 예. 왜냐면 채취하고 그럴 때 괜히 이렇게 엉덩이 찔리고 그러면 그건 골치 아프잖아요. 또 엄나무 같은 가시 찌르면 더 따끔하고 저기 아파가지고 안 되고. 근데 오가피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어도 굉장히 가시가 많지 않고, 또 하나 또 가시 없는 또 오가피들도 많이 요즘 또 보급이 되고 있고요. 원래 눈개숙마는 꽃이 암수로 되어 있는데 꽃필 때는 그 구분을 좀 어렵고요. 사실은 9월경에 10월경에 아무래도 시방이 갈색으로 띄면 그때 채취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글 올해 좀 빠르면 한 9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씨앗이 연글게 돼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갈색으로 됐을 때 이제 그 채취를 하는데 씨앗을 통해서 번식시키실 분들은 그때 채취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은 자연 발효는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묘상을 만들어서 또는 포트 트레이에다가 씨앗을 파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좀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개수만 보시면 이제 나중에 씨앗이 연걸면은 육안으로 보이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시방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이제 그 우리 실질적인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그 미세한 그 종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시방에서 그 미세한 그 씨앗을 분리해서 그걸로 이제 파종을 하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시방채 그냥 파종을 해도 어지간히 수분만 맞춰주면 90% 이상 발화가 되니까. 파종 방법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트레이를 활용을 하는데, 보통 59에서부터 이제 105구짜리 트레이를 구멍이 뜨는데, 우리 청양에서는 저도 가끔 이제 파종을 하면은 59 트레이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토로 심나요? 네, 상토로. 구멍이 좀 크거든요. 근데 105구, 128구에다가 파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128개짜리인데 금액으로 이제 나누기 이렇게 곱하기 해보면은 더 싸게 미키거든. 싸게 미키니까 128구, 105구짜리를 갖다가 구매를 갖다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도 105구, 72구까지 했는데 요즘 72구짜리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묘를 사서 이제 정식을 하면은 105구나 128구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얘가 부실해, 묘가. 그래서 죽을 확률이, 고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왜 50구짜리인데 왜 128구보다 비싸요? 아니, 씨앗도 똑같이 들어가고 상토도 똑같이 들어가고 트레이도 128구짜리 50구짜리 똑같아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일단 개수만 따지고 개수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특히 자가 소비자한테는 그 105구짜리 좀 이용을 갖다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래 말씀하셨는데, 모래보다는 상토로 하는 게 그 유리하고, 왜냐면 상토 안에도 어느 정도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토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굉장히 아까 미세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방 있는 상태로 우리가 파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하고 시방하고 같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상토하고 같이 그 섞어서 파종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그럼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1대10에서 1대10 정도. 예를 들면 씨앗이, 예를 들면 씨앗을 이 종이컵으로 계량할 때 종이컵을 한 컵 내가 씨앗을 적은다면은 상토는 10컵. 예, 그 비율로 해서 완전히 섞어줘요. 완전히 이제 장갑 끼고 이제 섞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종을 하는데, 트레이에 파종할 때는 먼저
그 상토를 갖다가 트레이에다가 다 채워. 평평하게 상토를 다 채웁니다. 이제 채우고 나서 비어 있는 트레이로 한번 살짝 눌러줘요. 그러면 요 갭이 한 0.5mm 정도 생기까지 눌러주면, 그러면 그 사이 한 0.5mm 정도 눌러지지 않습니까? 그 눌러진 데에 아까 상토하고 씨앗하고 섞은 걸 갖다가 위에다가 0.5mm를 채워줍니다. 그럼 평평하게 되겠죠. 평평하게 되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약간 그늘진 데에다가 놓고 수분만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한 2주부터 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발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분 관리만 같은 문제 없이 해주시면은 거의 90% 이상 발화가 얘들은 잘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근데 어느 한순간 아차해가지고 물 주는 걸 잊어버렸다 해서 그 묘상이 포트 트레이 만약에 말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아웃되는 거지. 끝이야. 그걸 갖다가 신경을 갖다가 바짝 쓰고. 그래서 이게 묘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씨앗에 따라서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눈개숙마는 당해년도에 파종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저기 겨울에 그 냉동이나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애들은. 근데 3만 원 같은 명이나물 있잖아요.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올해 씨앗을 채종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봄에 파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봄에 파종을 해 뒀다가 걔들은 씨앗을 뒀다가 수분이 어느 정도 마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천까지 두다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파종을 해요. 그 해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 해에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늦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 씨앗을 몇 리터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저도 몰랐어. 봄에 파종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팔았는데 당신한테 씨앗 샀더니 완전히 엉터리 씨앗을 사가지고 이게 불어내라고 막 난리 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얘들은 씨앗을 채종하잖아요. 이제 7월달, 8월달에 3월을 채종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늘에서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뒀다가 바로 한 일주일 내로 파종을 해야만이 그 해 가을에부터 살짝 음을 텄다가 얘들은 그 다음에 이제 봄부터 이제 봄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봄에 만약에 파종을 했다 그러면 걔들은 그 해 쉬었다가 그 다음에 봄에 나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휴면 기간 얘들 씨앗마다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그 질문 잘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부직포나 제초 매트를 왜냐면 사주 방종 비닐은 1년이면은 막 2년 정도 못 쓰잖아요. 근데 저는 부직포를 갖다가 써요. 그래서 두둑을 만든다는 두둑에 부직포를 일단 풀 때문에 하고 이제 거기다가 눈개숙마를 저기 하면 어쨌든 그 제초 관리가 유리한데 대신 이제 해마다 이제 구멍을 그만큼 좀 넓혀줘야 돼. 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풀 관리보다 훨씬 수월하니까 이런 제초 매트, 잡초 방정 비닐이나 부직포를 하는데 잡초 방정 비닐을 너무 빨리 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직포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 보통 간격은 30, 40cm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0 곱하기 40으로 되고요. 30 곱하기 30은 조금 너무 가깝고 얘들이 이제 나중에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30, 40, 30 곱하기 40인데 40 곱하기 40으로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재 하고 나서 이제 활짝할 때까지 이제 수분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만약에 내일부터 한 이틀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전날 이렇게 심어놓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심고 나가지고 하여튼 물을 좀 충분히 주시고 초기에 활착할 때까지는 어쨌든 좀 관리를 갖다가 해주셔야만이 이게 활착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퇴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늦가을에 보면 이제 얘들이 이제 줄기가 이제 묵은 대공이 변하면은 그게 한 11월 중순 말경이 되더라고요. 그럼 밑을 바짝 자르고 나서 예초기로 바짝 자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박을 줍니다. 늦가을은 유박을 이제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손 채취하고 이제 얘들 한참 성장할 때 6월 정도에 이제 한번 유박을 한번 더 줘도 되고 퇴비를 주셔도 되고. 화학비료를 어지간히 저는 안 쓰는데 더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화학비료를 살짝 주셔도 되고. 보통 이제 채취는 그러면 심고 나서 언제 정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식재와 관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올 봄에 식재를 했다 그러면은 매년 내후년 정도부터 이제 채취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줄기가 이제 가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량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채취 시기는 그때부터 채취를 하는데, 얘들이 또 눈개수마 단점이 목질화가 좀 빨리 되기 때문에 채취 타이밍을 좀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눈개수마를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한 재작년 그 전에 보면 자주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 아니 사장님, 저기 그 눈개수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그 적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색이죠. 적색이 그 눈개수마가 맛도 좋고 성도 좋다고 하면 올린 모양 유튜브에다가 그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본 모양이에요. 그게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그 저기 적색 그 눈개수마 그 묘종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시라 가지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얘들은 태생적으로 보니까 3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눈개수마. 그 녹색,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연두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적색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적색하고 연두색하고 얘들이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주황색이 나오는 그걸 모르겠는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맛은 사실 동일하다 봐야 돼요. 맛하고 그 성분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봄에 새수이 싹 올라올 때 보면은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색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적색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 눈개수마 접하시더라도 그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취해서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이제 보관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오늘 채취한 애들이 바로 오늘 채취해서 내일 보내면 가장 신선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오후에 채취해가지고 보냈는데 고객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나물이 변질됐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어제 채취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봄에 나는 나물은 대부분 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채취한 다음에는 좋은 창고에서 최소한 반나절 정도는 예냉을 해야 돼요. 예냉 아니면 하루 정도 예냉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보관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중간에 신문지를 넣고 많이 싸지는 말고요. 예를 박스가 돼서 3년에다가 많이 싸지 말고 중간중간 신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까지 보관이 돼요. 온도는요? 온도에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기 2도에 놨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그리고 1도로 저는 저온 저장 온도를 맞추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왕대추 영농조 법인의 그 좋은 창고를 제가 이제 봄에는 써요. 작업장으로 같이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좋은 창고가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것보다 돈은 비싸고 맞췄으니까. 걔들은 눈개수마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보관이 되더라고요. 3만 원도 한 달 정도 보관이 돼요. 몇 도에는? 1도. 네. 제가 3만 원이라고 눈개수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1kg씩 소분해가지고 이 봉지에다가 2kg 단위로 판매를 하려고 1kg 단위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뒀더니 아무튼 수분이 덜 날아가잖아요. 네. 비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관 기간이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포장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연구에서 판매할 때 보통 300g하고 500g, 300g에서 500g 프라티 용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판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매할 때는 주로 300에서 500g 정도 담아서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직거래하거나 이제 우리 그 SNS 통해서 판매를 할 때는 보통 이제 1kg부터 판매를 원래 1kg나 2kg 이상부터 했는데 최근에는 그 소량을 좋아하기 때문에 1kg부터 이제 판매를 갖다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점점 소포장을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공판장에도 저는 보낼 때 이제 몇 가지 방법을 보내봤어요. 500g짜리로 프라티 용기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1kg 우리 연구에 박스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2kg 박스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프라티 용기 달라면 프라티 용기 값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작업비 들어가죠. 그런데도 그 비용이 빠질 정도로 경매의 공판장에서도 더 가격을 갖다가 높게 쳐주더라고요. 그냥 비닐봉지에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도 더 요즘 그렇게 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소포장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저렇게 제가 한 2년 전 우리가 이제 진행했던 눈개수마 스티커에서 프라티 용기 저게 아마 300g 정도 용기를 아마 썼어요. 눈개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나물 중에 가장 그 활용도가 높은 나물이 전 눈개수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꾸는데 저는 누군가라도 나는 이 나물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 하고 생각하는 나물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추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뒤지고 또 생각해도 이 눈개수마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그 나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정말 그 좋은 그 나물이 좀 눈개수마가 되겠고 눈개수마가 좀 장아찌는 맛없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딱 거기에 빨개서 제가 보면 직접 제가 만든 눈개수마 육개장. 눈개수마 육개장도 굉장히 육개장 저기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다음에 눈개수마 이용해서 김밥을 눈개 이제 저번에 살짝 데쳐서 초록순이나 엄나무순처럼 이렇게